안녕하십니까. 임영수입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제가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내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1번 볼게요. 다음은 진핵세포에서 사이클린 D의 세포 주기 조절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일단 세포 주기는 40시간입니다. 이제 세포 주기를 동시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의 모든 세포 주기가 동일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성장인자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성장인자를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죠? 성장인자가 처리가 되면 이제 지제로 위해서 지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자로 해서 지원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세포 분열이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로모우라실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브로모우라실은 티민 대신에 들어가니까 아덴이 있으면 복제 과정에서 우라실이 들어가고 이 브로모우라실은 이제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제가 얼마나 됐는지 그 형광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의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제 성장인자를 넣어줬을 때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성장인자 처리 후 이제 경과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인데 그때 대조군과 이제 항사이클린 D 항체를 주입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대조군입니다. 이제 이게 대조군이고 이게 뭘 처리한 거냐면 항사이클린 D를 처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처리 시간이 16시, 성장인지어 후 16시간 처리했을 때에는 거의 똑같죠. 효과가 없는데 성장인자를 처리하자마자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10시간 정도 처리하면은 브로모우라실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인자를 처리한 후, 자, 잘 들어. 성장인자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G1에서 S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이클린 D가 활성화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CDK4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G1 CDK라고 하죠. 그리고 또 G1S CDK라는 게 있었어요. G1S CDK G1S CDK는 다른 말로는 사이클린 A CDK2죠. 이 친구들이 이제 각각 RB 단백질을 인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RB 단백질 인산화시키고 RB 단백질 인산화되면은 RB 단백질이 불활성화됨으로써 누가 활성화되냐면 E2F가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E2F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이클린 E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CDK2랑 결합을 하게 되고요. 얘는 바로 우리가 다시 말하는 SCDK라고 하는 거죠. SCDK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ORC 이 ORC를 활성화시킵니다. 오리진 레코그니션 컴플렉스죠. 오리진 레코그니션 컴플렉스가 복제 인식 복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여기에 특히 이제 누구를 분해하게 만들면 CDC6를 인산화시킴으로써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CDC6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CDC6는 ORC가 이렇게 있으면 ORC에 결합을 합니다. CDC6가 들어와야 헬리케이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헬리케이스가 MCN2-7입니다. 진행은. 이게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인산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CD6가 와서 결합해서 헬리케이즈가 딱 결합을 해. 그렇다고 해서 복제원점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얘는 헬리케이지를 붙이는 것까지만 하고 얘가 인산화되어서 분해돼야 돼. 이걸 인산화시키면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면서 분해가 되고 그러면 헬리케이지가 활성화돼서 DNA가 복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사이클린 ECDK2가 SCDK인데 이 녀석이 결국은 복제원점을 활성화시켜서 복제원점 복합체를 활성화시켜서 복제원점 인식 복합체를 활성화시켜서 즉 ORC를 활성화시켜서 DNA 복제를 유도한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성장인자 처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미 뭐가 활성화돼? SCDA가 활성화되고 SCDK가 활성화된 이후에 뭘 집어넣어주면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항사이클린 D 이걸 넣어준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쯤이나 또는 이쯤이나 즉 다시 말해 RB 단백질이 충분히 인산화되기 전에 사이클린 D를 넣어줘버리면, 사이클린 D에 대한 항체를 넣어줘버리면 RB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RB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있고 ETF가 불활성화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뒤에 있는 기작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 대조군 세포를 40시간 배양을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보겠지만, 이게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배양하더라도, 브로모우라실의 양은 늘지 않습니다. 브로모우라실의 양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브로모우라실의 양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복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복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CDC6가 인산화돼서 분해돼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CDC6는 헬리케이즈를 갖다 붙임으로써 복제를 유도할 수 있는 건데 CDC6가 사라짐으로써 헬리케이즈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포 주기 때 다시 CDC6가 만들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종양 억제 유전자하고 원바람 유전자를 골라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이냐. 얘는 원바람 유전자죠? 이제 원바람 유전자가 바람 유전자가 된 건데, 이게 원바람이고 이게 바람일 거예요. 왜냐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라제이라고 하면, 라제이도 하나 있고, 뭐, A 별도 하나 있는 거지. 하나만 변했는데 암이 됐어. 하나만 변했는데 암이 됐다는 것은 A별이 A에 비해서 뭐야? 우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성 유전병은 뭐냐? 바로 원바람 유전자가 바람 유전자가 되었을 때 이건 우성이죠.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 획득이라고 합니다. 기능 획득. 그래서 원바람 유전자의 기능 획득이 기능 획득 돌연변이가 바람 유전자가 되고 바람 유전자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만 바람 유전자가 되어도 암이 된다. 얘는 둘 다 이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라제이였는데 얘는 스몰 a 뭐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둘 다 이상해졌다. 뭐 A1이 A2라든 어쨌든 둘 다 따로따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다? 둘 다 고장 나야만 이상이 생긴다. 이건 뭐야? 기능 상실 돌연변이기 때문에 열성입니다. 열성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학적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좀 어설프게 만든 건 아니고 되게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문제를 어떻게 좀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자가교배 시켰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가교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정교배가 아니야. 근데 4개죠. 이럴 때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2개씩 잘라서 봐라. 라제이, 라지비. 근데 4개씩밖에 없으니까 뭐든 잘라서 봤을 때 이게 9대 3대 3대 1이면 독립인 거고 9대 3대 3대 1이 아니면 일단 연관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어딜 봐도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뭐 다 합치면 얼마야? 1809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일단 거의 한 2만 개 이상 넘어갑니다. 대충 합쳐도 한 2만 개 가까이 되고요. 그럼 스몰 a, 스몰 b, 스몰 b를 보자. 이거죠. 그럼 75, 84, 딱 100이네. 근데 2만 개 가까이 되고 100이니까 20대 1이라서 이거는 독립이 될 수 없죠. 독립은 9대 3대 3대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편하게 2개씩 끊어서. 그래서 A와 B는 연관이라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연관이다. 다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E하고 F를 한번 보자. E하고 F를 보면 EF 한번 구해보자. EF 또 어딨니? EF 다 있네. 다 합쳐봐 이건. 더하네 이건 뭐 3만 개 가까이 되네. 2만 한 6천 개 되나? 스몰이 다 합쳐봐. 1500개, 1084, 4800.
그럼 이건 1600이니까 6400. 이게 또 나름은 또 딱 제가 나름 계산을 해놔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6534, 1980. 그럼 66 더하면 얼마야? 6600이니까 19800. 6600이니까 26400. 몇 대 몇이 비율이요? 4대 1이 비율인데? 아, 이건 뭐 642가 딱 4대 1 가까이 되니까 얼마야?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EF도 연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둘은 연관이고 이 둘은 연관이고 B하고 E 관계를 볼까? B하고 E 관계를 보죠. B하고 E를 다 더해. 또 두 개를 더해봐. 라지 B 라지 E, 라지 B 라지 E. 여기 이제 있지, 여기. 그럼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될까? 891, 891. 2700. 2700 아니야?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6534, 6534, 19800, 2700, 27500이네. 그렇죠? 2700이니까 2700이면 22500. 아, 이게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럼 스몰 B, 스몰 B, 스몰 E, 스몰 E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자, 스몰 B, 스몰 E. 있지? 있지? 그 다음, 스몰 B, 스몰 E, 스몰 B, 스몰 B, 스몰 E, 스몰 E.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합쳐. 900이다. 여기 합쳐. 2600이다. 그러면은 2500인가? 900. 900에 900. 16, 1600. 1600. 900. 2500이네. 딱 보면 몇 개야? 9배죠? 9대 3대 3대 1이 나오겠네. 그러면 B하고 E는 뭐야? 독립이야. 얘 독립, 얘도 독립이고, 얘 독립이면 얘 독립이고, 얘 독립이 얘 독립이죠. A와 B의 연관과 E와 F의 연관만 구하면 돼. 그럼 이제 A와 B는 누가 연관되지 않아? 모르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연관 구할 때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자가교배는 A와 B를 연관으로 놓는다. 그럼 스몰 A, 스몰 B를 연관으로 놓는다. 그럼 이게 뭐야? 그렇지, 이걸 뭘로 놔? 그렇죠. 그러면 이게 N대 1대 1대 N으로 놓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딴 거 구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것만 구하면 된다. 이것만. 그럼 기가 막히게 100개예요. 그럼 얼마냐면 4만 개 중에 100개이므로 2n 플러스 2분의 뭐야? n의 제곱은 뭐야? 4만 개. 4만 분의 1이야. 4만 분의 1. 4만 분의 100이야. 그러니까 이제 4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n 플러스 2분의 n은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n은 뭐냐? 9죠. 9. 9인가? 2, 9, 18, 2 아닌가? 20n. 9분의 1인가? 20n은 2n 플러스 2니까 9분의 1이네. 얘는 9분의 1. 그러니까 9분의 1이니까 얘는 1대 9대 9대 1이네. 그래서 A와 B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라지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으면 교차는 얼마야? 10cm 모르간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E하고 F를 뭘로 놔? 연관형으로 놔. 이렇게 놔. E하고 F, E하고 라지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N대 1대 1대 1 아닙니까? 똑같죠? 그럼 2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은 이게 얼마야? 4만 분의 4만 분의 이럴 때 이제 스몰 E, 스몰 F, 스몰 E, 스몰 E, 스몰 F, 스몰 F를 다 더하면 되지. 이거 다 더하니까 아까 얼마였냐? 그렇죠. 1584, 4800, 4800에 1600, 6400이었거든. 기가 막히네. 이게 딱딱 떨어진다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묘미가 된다. 묘미. 그럼 16, 100이죠. 10분의 4 아닙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2분의 n은 제곱수를 만들어야되니까 10분의 4 아니야. 8n 플러스 8은 10n 해서 n은 4가 돼. 그럼 교차율이 20% 나오네. 그래서 E하고 F는 20cm 오르간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자, 갑니다.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항의 문제는 좀 어렵다 할 수 있겠지. 일단 12점 먹고 들어가라. 주는 문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근데 틀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ABO식 혈액형 결정 유전자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 1번은 AB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이게 다 4개가 다르대. 그럼 이건 O가 돼야 되고 이건 AO, BO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자, 밑에 문제 보면 1에서 4의 ABO식 혈액형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O의 가표형은 1과 4 모두 다르고 가표형 모두 동일해. 근데 TSU가 이제 우리가 그 TSU 이게 복대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부터 4까지 모두 같고 5만 다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은 모두 이형적합자라고 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1부터 5는 모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적합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를 TS라고 하고 이걸 TU라고 해요. 그럼 얘도 TU가 되고 얘는 TS가 되겠죠. S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뭔지 잘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5번이 AB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B형이 되려면 AB가 돼야 돼. 근데 T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S가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는 O가 되고 U가 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S형이 되나? 혈액형이 S형이 되는구나.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죠. 그럼 중복돼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 오케이. 그래서 결실과 중복 중 하나가 일어나서 ABO식 유력형 유전자 결실 또는 중복된 비정상적인 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1과 5의 혈액형이 동일해졌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A가 어느 쪽으로 엎어진 거야. 여기로 중복되거나 또는 전자된 거지. 그건 모르지 아무도. 전자인지 중복인지. 근데 여기는 중복이라고 하죠. 중복. 그러니까 중복으로 봐야지. 하나는 결실됐겠지. 자, 그럼 5의 염색체 수를 세라. 이건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중복률 염색체 수를 지 염색체 수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5의 ABO식 혈액형을 써라. 그러면 AB 5죠? ABO.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을 쓰시오. 5의 ABO식 혈액형은 AB죠. AB. 뭐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네. 1과 5의 ABO식 혈액형 동일하기 때문에 AB. 그럼 뭐 3점 주는 거지 뭐.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의 유전자형이 동형적합일 확률이 있어요. 가의 동형. 자, 5의 동생 가의 유전자형이 동형적합. 그럼 가는 TT가 돼야 되니까 얼마야? 4분의 1. 5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을 써라. AB5형이죠. 그죠? AB5. 5의 ABO식 혈액형을 쓰시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는. 5의 ABO식 혈액형이라고 쓰면 안 되겠고, 5의 ABO식 혈액형을 쓰지 말고, SU, 유전자형을 써라. 그렇죠? 유전자형. 5의 유전자형을 써라. 이게 더 좋겠다. 유전자형을 써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그렇게 고쳐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자,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설퍼지긴 해. 그래도 잘 만들었어, 내가 봤을 땐.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다고 했어요. 얘가 이제 지원기 아닙니까? 이건 1111이야. 그럼 이제 이게 G2기가 되겠죠. 그럼 G2기는 2배씩 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상대량이 2배씩 증가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지. 2. 근데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거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 밑에서 찾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거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뭔가 하나가 어떤 새끼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게 비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11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5번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2220이나 0002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있네. 2220. 여기가 바로 2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2220. 그럼 이게 니은이네.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네. 2번 이게 2220. 2220이에요. 아니 대놓고 써놨어. 그러면 이제 비분리가 어디서 또 일어나? 그럼 0000이지. 근데 0002가 또 있는가 확인해봐. 여기 있네. 0002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얘도 있나? 0002. 그러네. 0002. 0002.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비분리가 안 일어나거나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거나.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 다른 나머지를 봐봐. 5번과 2번 빼고 봐봐 이제. 5번과 2번을 빼고 가보라고. 그럼 기가 막히게 있잖아. 이거 101. 얘는 뭐냐면 그렇다면 얘는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11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도 1110. 그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여기를 다 갖고 오면 0002가 되고 하나도 안 갖고 온 누가 있어? 0000이 있지. 그럼 1111이니까 이건 1번이 될 것이고요. 0000인 것은 누가 있어요? 4번 있네. 유일하게 가능한 4번. 그럼 미음은 뭡니까? 미음은 0002. 이건 바뀌어도 됩니다. 0002. 0002인 것은 어디냐? 여기 있네. 3번이 되겠죠. 3번. 바뀔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디귿의 미음 중 염색체수가 정상인 것을 써라. 이게 2A입니다. 그리고 정상인 건 이제 있나? 그렇죠. 있네. 여기 있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2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인데 얘는 n 마이너스 2야. 얘는 그렇죠? 얘는 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1. 한 번 더 일어났고 얘는 n이죠. 오, 그러니까 정상이가 기억과 미음이네. 기억과 미음. 디귿에서 미음 중. 그럼 디귿에서 미음 중 정상인 건 미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유전자, 이 밑에 있네. 가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니을이 미음보다 작다. 니을이 미음보다 작다. 그러니까 미음이 더 크니까 이게 n이 맞죠. 자, 디귿과 Q의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디귿 어디냐? 여기 있지? 네. 그러면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B를 갖고 있어 얘는 지금. 현재 111이니까. 거기에 이제 정상 난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염색체 수는 하나 더 많아. 그러니까 47개가 됩니다. 미음과 Q의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나 표현형은 그렇죠. A 그 다음에 열성, 둘 다 열성이 나타나겠지. 기억에서 미음 중 대립 유전자 라지 A를 갖는 걸 써라. 얘 갖고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거 얘 갖고 얘 갖고 얘네들 안 갖죠. 그래서 기억, 미음, 디귿이 되겠네. 자, 이제 6번 문제 보죠. 뭐 유전학 문제 풀어주다 보니까 뭐 금방 가버리네 이 시간이. 자, 6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DNA 대사에 관한 효소 활성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상형이고 이게 정상 플라스미드예요. 근데 여기다 뭘 내서 특정한 효소를 처리했더니 뭐가 된다? DNA의 정기용동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어떤 것은 이런 형태, 어떤 건 이런 형태, 어떤 이건 여기다가 특정한 효소를 넣었더니 그래서 봤더니 그렇구나. 그럼 얘는 몇 개냐? 얘랑 동일한 거고. 그럼 얘보다 가벼운 얘는 뭘까? 왜 이렇게 또 크게 일정하게 나올까?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초나선이 풀려서 그래요. 여기 초나선이 있잖아요. 그럼 초나선을 풀어준 요소가 뭡니까? 토포이소모레이스죠. 그래서 이건 토포이소모레이스입니다. 그럼 초이소모레이스를 딱 넣어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있다 쳐봐. 그러면 이제 어떤 요소는 이걸 풀어? 그럼 이제 초나선이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거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걸 풀어, 이걸.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또 이걸 풀어. 넷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일 초나선이 많은 게 이게 제일 많은 거야. 그럼 이걸 n 플러스 2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 그 초나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0. 그러면 0. 얘는 지금 하나 있는 거네? 두 개 있는 거네? 세 개 있는 거네? 네 개 있는 거네? 다섯 개 있는 거네? 여섯 개. 초나선 수가 6개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줬을 때. 그래서 얘는 토포 이소모레이스고 초나선 6개다. 7번 문제 보죠. 7번 문제. 이런 7번 문제 되게 좋죠. 저번에 옛날에 뭐 유사한 것도 풀어줬어. 제가 이런 기출된 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나올직하죠. 또 문제 물어본 게 뭐냐면 T별을 처리했죠. 30분간 처리했습니다. 30분간. 30분간 처리했을 때, 자, 선생님이, 자, T별을 처리했을 때는 30분간 처리했는데, 항상 이거 그려놓고 생각을 할지. 그러면은, T별이 들어갈 수 있는 세포 주기는 어디냐면 여기죠. 자, S기 시작 전 30분. 여기 있는 친구부터는 뭐가 될 수 있다? T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건 M기지. 여기 딱 막바지 들었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표지된 세포 중 M기 세포의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M기 세포는 여기에 존재했던 세포들은 절대 뭐가 안 돼. 표지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는 조금 있으면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있는 세포는 좀 이따 여기로 가겠지. 그러면은 이 말미 거의 S기 말미에 있던 세포들이 결국은 가장 먼저 뭐야? M기에 나타나는 뭐가 된다? 가장 빠른 방사능 동위에서 표지된 세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몇 분 걸렸어? 4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G2기가 4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이후에 나타난 거죠. M기세포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보죠. 이제 여기 보면 더 이상 M기세포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100%죠. 100%. 더 이상 M기세포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모두 어디로 들어갔어? 이제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는 봐봐. 얘가 여기로 들어갔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쓱. 그럼 또 여기 있는 세포는 여기로 가겠지 이제. 그럼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세포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모든 세포, M기에 있는 모든 세포가 뭐가 돼? 표지가 되는 거지. 결국은 누구보다 M기보다 S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쵸? M기보다 S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또 S기가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고 그 근거를 쓰시오. 그랬어요. 그럼 S기가 지속되는 시간을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여기 보면 100%가 딱 됐을 때 몇 시간이 걸렸죠? 4시간이죠. 이게 100%가 됐을 때 4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4시간, 여기가 4시간 정도가 뭐다? 100%를 유지. 잠깐만. 이게 아니다. 그래프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4시간. 유지가 되면 이거야지. 이건 내가 잘못 그랬네. 4시간이 되려면. 여기 8시간 해놔야 되겠다. 그랬을 때, 들어가고, 100%를 유지하고, 4시간 지나면 사라지죠.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하긴 하네. 다시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 그래프를 잘 봐. 자, 점점 4시간 이후에 방사능 동위원소량이 많아졌다가 이제 쓱쓱쓱쓱 들어가고 나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고야 여기가 6시간이 돼야 되고 얘가 8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그랬어야 맞는데 진짜 짜증나네. 잘못 그래프를 만들었네. 잠깐만. 이게 6시간, 이게 10시 이렇게 돼야지 맞구나. 그래서 4시간 정도 지속된 후에 떨어졌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얘가 여기로 왔을 때 쭉쭉쭉쭉 이동하면서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4시간 정도를 방사능 동위원소로 M기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쓱 4시에 들어와서 다시 보자. 4시간일 때 들어와서 4시간 때 들어와. 그리고 점점 많아져. 여기 있는 세포들이 채우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가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전체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은 채워졌어. 그리고 또 뭐 했지? 그래 6시간을 쭉 계속 채웠어 이제. 그래서 12시간까지 채웠네. 12시간까지. 잘못됐네. 12시간까지 채웠어. 오케이 12시간 채웠어. 그 12시간 정도가 뭐다? S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시간 이후부터 나타났고 그러니까 8시간 4시부터 그러니까 8시간 근데 8시간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도 뭐가 돼요? 근데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30분 빼줘야지. 얼마야? 7시간 30분 정도가 S기에 존재했던 세포라는 걸 알 수 있죠. 7시간 30분이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제. 8번 문항. 이 8번 문항도 참 잘 만들었어. 봐봐. 이제 여기 보면 복제죽인 효소가 4가지가 있는데 DNA 토포이소메이스 2, 복제 게시 단백질, 헬리케이스, DNA 라이게이스입니다. 그러니까 DNA 토포이소메이스나 DNA 헬리케이스 같은 경우는 풀어주는 효소예요. 풀어주는 효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라고? 풀어주는 효소다. 풀어주는 효소는 스탑시키면 바로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지해 버렸어요. 복제 시작 전에는 복제가 개시 자체 안 되죠. 풀어주질 않으니까. 풀고 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뭐냐? 자, DNA 다음 복제를 개시를 안 했어. 이걸 넣어줬더니. 그렇죠. 뭐 이거 넣어줘도 되고, 또 뭐 있어? 복제 개시 단백질, 개시 억제 단백질 넣어주면 안 되지 당연히. 개시 단백질 억제하면 안 되겠지. 근데 다음 복제 개시가 안 됐어. 얘는. 다시는 복제 시작 전에 이콜라이 넣어줬더니 복제는 해. 다음 복제는 안 돼. 이건 뭐야? 그렇죠. 복제 다 되고 나서 기능을 하는 DNA 라이게이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험 결과 같아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 쓰시는데 이 비번은. 그런데 DNA 헬리케이스와 터프 아이소메이스는 이걸 갖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이건 알 수 있죠. DNA 라이게이스. 그럼 이게 DNA 라이게이스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복제 개시 단백질. 그러니까 복제 개시 단백질은 뭐야? 복제 중인 이콜라이드는 작용하지 않는데 그걸 억제하더라도 그러나 복제 시작 전에 이콜라이드는 바로 그죠?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